해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할 이유가 확실해졌다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이른바 그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왜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의 권한들이 굉장히 센 권한들이거든요. 그 권한을 한 기관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기능은 서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기능이 단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권한, 어떤 권력, 그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자꾸 검수완박 하시는데 검수완박이라는 의미는 사실 잘못 좀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탈, 이 박탈이지 않습니까? 완전 박탈. 근데 박탈은 원래 그 사람 것이었는데 그걸 뺏는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 검찰 수사권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검찰은 우리나라도 1954년 형사법 만들 때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잠시 부여한 것뿐이었지 수사권이 검찰 것이라고 이렇게 검찰은 프로시큐터 기소권자지 수사권이 본연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게 일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비정상적인 수사기소의 결합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서 그래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즉 검찰을 본연의 역할인 기소기관을 돌려놓는다. 그래서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이지 원래 검찰 거였는데 그걸 뺏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수사기소가 결합됐을 때 절대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많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또 모든 유력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포함해서 모든 유력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다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 맞다, 원칙이 맞다, 수사기소 분리가 타당하다. 윤석열 지금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요.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임기 내내 검찰개혁 추진하지 않았느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일단 검찰개혁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왜 난데없이 지금 다시 또 수사기소 분리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종착지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다만 2단계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컨대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을 했으면 이제 2단계로 나아갔겠죠. 그런 변수가 하나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것이죠. 즉 전직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즉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검찰이 사실은 부정하고 개혁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취지를 따르기는커녕 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사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겉으로 다른 척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저항하고 거부했거든요. 네. 그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예컨대 대표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줄여라 이렇게 했으면은 검찰 직접 수사를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자제를 하면서 인력과 예산도 줄여나가는 그런 개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인력과 예산 하나도 안 줄이고 하면서 개혁에 저항했거든요. 네. 결국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 검찰 개혁이 하나도 한 발짝도 안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만들었고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제도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그런 그 개혁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에 자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경찰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 지금도 사건 처리하는데 힘든데. 만약에 수사를 다 경찰이 담당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전체 범죄 99.2%를 지금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를 또 경찰이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6대 범죄 영역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의 업무가 지금 일부 늘어났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혼동 현상이거든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 조정에서 발생한 새로 생긴 제도들이 있어요.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이러한 새로 생긴 제도들 때문에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 수사가 검찰 주장대로 약 6분의 1 규모로 종전보다 6분의 1 규모로 줄기 때문에 인력이 조정될 것으로 경찰 수사관들 생각했었어요. 예. 검찰 수사관 6천 명 있거든요. 예. 6천 명의 수사관들이 업무가 6분의 1로 줄었으면 거기도 최소 1,000명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예. 6분의 1 규모로.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예. 전체 대한민국 수사관 인력이 경찰에 15,0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13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수사 전담 인력은 15,00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검찰 수사관이 6,000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좀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서 바뀐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경찰의 업무가 좀 늘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건 수사기소 분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후에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걸 좀 결정하겠다. 네. 일종의 대안을 만들어야 지금 수사권을 기소권하고 분리를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FBI 같은 기구를 만든다 어떤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3개월 내면 충분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7, 8월 기경에 정부 조직 개편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도 과거 곽상도 의원부터 해서 그런 국가수사청,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국가수사를 만들겠다는 이런 법안을 다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라든지 특별수사청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법안을 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충분히 논의가 축적되어 있고 이제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그럼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순간 중대범죄수사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수사하고 싶은 검찰 수사관들을 그쪽으로 인력을 옮겨놓으면 전혀 공백 없이 곧바로 검찰이 종전에 담당했던 부정부패 수사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 진행 주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부분들을 인수인계한다든지 그런 거에 필요한 실무적인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제도는 지금 당장도 여야 합의가 되고 합의된 후에 그 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기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옮겨놓고 하면은 별다른 준비 특별히 필요 없이도 곧바로 업무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하고 좀 많이 달라서 예. 네. 국민의힘이 좀 호도를 하고 있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도 필리버스터 중지하는데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과연 처리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좀 뭔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런 과거 무슨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나요? 그때 사개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공화국 되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의해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해내고 중대범죄서청을 만들든 특별서청을 만들든 한국경찰을 만들든 그거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그쪽으로 옮겨놓고 하면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네. 그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고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이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겠다라든지 잘못된 검찰제도를 정상화하겠다든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접근하면 금방 해법이 나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이렇게 강대강 대결을 멈추면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종의 이제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예. 맞는 말씀인데 다만 정의당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월 10일 이후 거부권이 행사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만 해소될 수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20, 30년 동안 검찰공화국 시대가 계속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대답을 내놓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5월 10일 이후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분석들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김홍수 검찰총장은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국무위원도 아니고 일개 외청장입니다. 네. 외청장인 공무원이 조직 이기주의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운운은 너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역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떻다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다만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5년 전 촛불 시민들이 시대 정신으로 첫 번째 꼽았던 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게끔 부추기려고 이른바 한동훈 카드를 쓴 것이다.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방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가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지방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다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의 중장기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정착, 재설계에 관한 과제는 지방선거 유불리를 떠나는 그보다는 차원이 높은 과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할 그런 아니다. 과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직전 검찰총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을 직행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이렇게 이해해야지 지방선거 유불리 정치공학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황운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